시선을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다수의견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각자 자신만의 취미가 있을 텐데요. 결혼 후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한국의 문화에 푹 빠진 이주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런 취미 생활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뿐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한국과 이웃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넓혀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주 여성 모시고 취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패널로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취미가 어떻게 되시는지 먼저 조수아 씨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처음에는 젊었을 때 네일 아트에 미용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오니까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식을 취미로 갖고 있어요.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지금 재밌게 하고 있어요. 취미로 시작한 한식 만들기를 네. 자격증까지 따셨어요. 그러면 서령희 씨는 어떤 취미를 갖고 계세요? 저는 제 체격에는 좀 어울리지는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유도 그리고 또 태권도, 와, 네, 폼롤러 운동을 제가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꽤나 유단자라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제 7년 되었는데요. 유도는 이제 2단이지만 태권도는 올해 1월 달에 네. 제가 이제 초단이 되었어요. 네네. 그럼 두 분은 한식 만들기, 뭐 네. 태권도나 유도라는 취미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일단 어떻게 취미를 갖게 된 건지 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음식 관심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주방 맡으시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그냥 별로 생각도 안 했어요. 나중에 어머님이 첫 생일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신랑한테 물어봤죠. 이제 어머님이 뭐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남편이 비싼 선물보다 당신이 직접 해주는 밥을 미역국을 끓여주면 또 많이 좋아하실 것 같대. 말씀하셨어. 그때서 이제 검색을 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가. 그때 알게 됐어요. 생일 때 한국에서 미역국 먹는구만 아침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봤죠. 근데 생각보다 그 만든 과정과 맛있게 드시는 어머니 모습이 너무 네. 뿌듯하고 좋았어요. 나중에 계속 또 만들고 싶고 신랑 위해서도 만들고 싶고 아기들을 위해서도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한테 배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머니 말씀 뚝딱뚝딱 쓰려고 바글바글 끓이고 주물딱주물딱 하면 되는 것이 진짜 그대로 돼요. 그리고 맛이 그대로 나요. 어머니 맛이 100%는 아니지만 네. 그 잘 되더라고요. 저도 자기도 모르게 재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면 진지하게 좀 배워야겠다. 어머니께서 아니고 이제 직접 가서 학원이든가 어디 이렇게 배워야겠다 생각으로 이제 자격증 한식 조리사 기능사 자격증 땄어요. 어머님을 향한 사랑에서 네. 취미가 시작됐네요. 네, 맞아요. 서령희 씨는 그러면 태권도랑 유도를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아기가 셋인데요. 딸이 위에 둘이나 있거든요. 근데 큰 딸이 저를 닮지 않아서 그런지 어른들이 보면 얘는 크면 미스 코리아 나가면 되겠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근데 우리 큰 딸이 약하거든요. 저 초중하로 태어나서 몸이 좀 약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얘는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엄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7년 전입니다. 네. 그래서 애들 셋을 이제 운동을 시키는데 마침 우리 큰 딸의 친구가 유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 체육관에 아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당연히 엄마로서 운전기사로서 이제 가서 데려다주고 걔네들이 운동을 하면 저는 끝날 때까지 구석에 앉아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데려오곤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몇 개월 그렇게 하니까 그 유도관 관장님이 아이고 어머니 그 구석에 앉아만 있지 말고 같이 운동을 합시다 그랬어요. 그때 저는 40대예요. 4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제 속에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유도야 하면서 아이고 안 하네 괜찮아 저는 안 해도 돼. 그랬어요. 근데 네. 그 관장님이 몇 번이나 그러면서 제 손을 끌고 같이 이제 스트레칭은 쉽잖아요 사실. 스트레칭부터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이제 벌써 7년 되었는데 네. 얘는 애들보다 전국 대회를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것은 이제 프로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 그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이 하는 그 체육 대회가 유도 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거기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아니 따님을 유도를 시키다가 그러죠. 본인이 하게 되신 케이스네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애들이 막 그 가자고 해도 저는 이제 가기 싫어서 가기 싫어한 적도 많았어요. 네. 근데 걔네들이 가자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가자고 난리죠. 아니 태권도나 아니면 한식 만들기나 네. 두 분이 이렇게 푹 빠져 계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조수아 씨는 한식 만들기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원래 취미 활동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취미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나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어서 그거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보다 돈 절약도 되고 네. 따로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그 활동을 즐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음식을 아이들과 남편, 시어머니 이렇게 잘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그게 제일 저한테 보람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요리를 하는 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맛있게 먹어주는 네. 게 참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밥 해주는 게 아니고 물론 저도 바쁠 때 대충 찌개 끓이고 밥 하는 건데 따로 시간 날 때 제가 뭐 이제 외로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이제 애들 데리고 마트 가서 쇼핑하고 재료 와. 사고 따로 뭐를 이렇게 요리를 네. 진짜 한식 요리를 해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또 가까워지는 그 느낌이 그거 매력적이에요. 와 일석이조네요. 스트레스 네, 해소도 되고 맞아요. 가족들의 사랑도 맞아요. 더 커지고. 맞아요. 서령혜 씨는요? 제일 큰 장점은 제가 한 7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저만 아니라 애기들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근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시험 기간 되면 저는 애들 야 너희들 공부해. 엄마 혼자만 갔다 와. 이제 막 그러거든요. 일부러 공부하라고 못 가게 하면 막 애들이 버럭버럭 성질을 내요. 네. 엄마는 운동하러 가는 거야. 우리는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건데 그걸 왜 못 가게 하냐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제만 느끼는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저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애기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애들이. 저는 지금 애들이 다 커가지고 고2, 고3이에요 벌써. 네. 예, 막내가 이제 벌써 중2인데 그리고 지난해만 돼도 고2였잖아요. 올해도 고3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딸이 운동을 하러 갔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지금은 당연히 못 가고 있어요. 그 좋은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분들이 다 같이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아이, 건강도 그러죠. 키우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뭐 감기도 안 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기 셋을 낳고 나서 면역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감기를 했어요. 네. 그 애기는 또 셋째는 또 아토피로 태어나가지고 그야말로 병원에 맨날 출근. 근데 지금은 1년을 가도 우리 아들 지금 한 번씩 뭐 사고를 쳐가지고 뭐 축구 차다가 어쩌 저쩌 금 가는 사고 외에는 저희가 뭐 감기 걸려서 병원을 갔다 우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같이 운동을 하면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 이런 거 없나요?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처음에는 큰 딸만 유단자였어요. 저희는 네.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싸우니까 싸울 때는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단자도 아닌 주제에.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또 먼저 유단자가 되고 저 혼자만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내가 막 뭐라 그러면 엄마는 유단자도 아니면서 뭐라 그러네. 참 그 싸우는데 그 얘기도 다르거든요. 막 자존심도 상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다음 나중에 또 뭐가 문제가 됐냐면 걔네들은 전국 대회에서 다 수상을 했는데 저만 메달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또 싸우니까 또 그래 또 뭐라고 하면 엄마는 메달도 못 땄으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해인가 어떻게 2년 하셨어요? 전인가 제가 그랬어요. 올해는 내가 메달을 따고 말 것이다 했는데 정말 동해 대회에서 제가 생각지도 않게 그 어른들만이 아니에요. 네. 청년 대학생들하고 결혼은 원래는 이제 또 많이 참석 안 한 이유도 있겠지만 유도로 하면 이제 막 미치게 그런 겨루기 운동만 생각을 하는데 태권도 품새처럼 유도도 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 보여주는 거 둘이서 짜가지고 그 대회 나가서 제가 동메달 땄거든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그 이후로 대단하신데요? 그 이후로는 계속 전국 유도 대회를 다녔어요. 1년에 적어도 4번은 나가거든요. 생활체육대회입니다.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엄마를 놀릴 수가 없겠어요. 아, 그러죠. 이제는 말이 바뀌었죠. 멋지다 그래요. 그러죠. 네. 자, 그러면 이 기회에 사람들에게 어떤 포즈라도 좀 여기서 일어서도 이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태권도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아, 그래요? 앉아서 한번 해요? 네.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야! 태권!
이야, 우렁찬 이 기운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꽉 채우네요, 스튜디오를. 예. 기대가 많았습니다. 아, 그러면 두 분은 취미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누구보다 어머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방에서 뚝딱뚝딱 하는 며느리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동네도 자랑해주고 또 동네 놀러 가면 거기도 젊은 며느리 있으면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또 잘해. 뭐 와, 이런 음식도 잘한다고 계속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웃기기도 하지만 속으로 마음은 저는 기뻐하고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 취미생활 하다가 이제 그때 큰 아이가 사춘기 왔고 지금 고1인데 지났지만 딸 아이한테 뭐가 해주고 싶은 마음에 딸이 이제 오면 가족들이 위해서 딱 따로 딸한테 음식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 네. 처음에는 안파양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딱 몰라 알아서 해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음식을 사진 찍더라고요. 사진 찍으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했다. 뭐 계속 하다가 이제 딸 음식에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네. 나도 한번 해봐도 돼? 엄마, 봐봐. 요새 이런 음식이 또 유행이다. 한번 해볼까? 자연스럽게 그 사춘기가 지나가고 딸하고 대화도 잘 되고 당연히 잘 지나갔어요. 사춘기가. 그때 이후로부터 뭐 짜증 부리거나 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딸하고 많이 가까워졌어요. 딸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방송 보면 엄마 이거 만들어 볼까? 그럼 같이 쇼핑도 하고 재료 사고 자기 혼자 만들면 제가 이제 저하고 상의를 해요. 엄마 그럼 이 음식에 접시를 어떤 것도 잘 어울릴까? 이 색깔이 또 잘 어울릴까? 이 색깔이 더 잘 어울릴까? 네. 이렇게 상의해보다 보니까 정말 기쁩니다. 제가 당연히 이 취미를 갖고 있어서 나만한 취미 아니구만. 내 딸한테 도움이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수아 씨는 따님과의 소통에 이 네. 취미가 좀 도움이 됐네요. 네, 맞아요. 설영애 씨는요? 저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저도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운동을 했잖아요. 지금은 네. 벌써 이미 고등학생, 고3까지 되었는데,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이 아이고 저건 뭐죠? 사춘기 때문에 힘들다. 저는 전혀 그런 거를 못 느꼈어요. 애들이 같이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대회도 같이 가죠. 운동도 같이 가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에서도 부딪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딱 도장에 가서 딱 한번 딱 잡고 너하고 나하고 한판 겨루기 한판 하자. 겨루기를 직접 하세요, 도장에서. 아유, 하죠. 하면은 막 정말 업어가지고 맺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막 땡기고 한번 네. 막 뒤바뀌도 하고 이거 도복을 입었을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잡아 당기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도복을 안 입었을 때는 그게 폭력이 되지만 네. 도복을 입었을 때는 겨루기입니다요.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 있는 거 막 우리 아들도 나한테 엄마 나하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프게는 안 맺히고 그냥 우리 운동하는 식으로 이렇게 맺히게 한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사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같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안 왔으면 네. 태권도 요도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에 와서 태권도를 알게 되고 이렇게 제 자녀를 키우면서 사춘기 없이 편안하게 와.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죠. 한국에서.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일단 어머니가 자녀분들하고 같이 겨루기를 한다는 것도 참 신선한데 일단 그렇게 해서 서로 사춘기도 잘 보냈고 그러죠. 그렇죠. 예. 소통도 잘 된다고 하는 게 그리고 또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우리 전주에서 그 2018년도일 거예요. 네. 2018년도에 그 제6회 전주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를 하고 계신데 저는 몰랐어요. 제6회 때 제가 초청이 되어서 중국어 통역을 갔는데 30여 개 나라에서 세상에 온 거예요. 30여 개 나라에서 왔는데 저는 홍콩 팀하고 네. 그다음에 그 프랑스 팀, 몽골 팀 이렇게 중국 팀 해가지고 여러 개 팀을 제가 한 호텔을 그때 담당하게 되었어. 통역이 너무 없어가지고 홍콩 팀에 네. 국제 심판이 있었어요. 국제 심판이 있었는데 그러면 막 그 얘기를 한 게 저 중국어 통역하시는 분 태권도 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요 그 노랑띠예요, 노랑띠. 네. 그래 그 사범님하고 저분 뭐야
태권도를 하신다며요. 그래요. 저를 보고. 근데 그래서 제가 아이고 사범님 태권도 몇 단이십니까? 그랬어요. 그분은 8단이었어요. 국제 심판이에요. 국제 심판. 근데 저를 보고 존경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요. 그래 내가 아이고 저는 노랑띠입니다. 노랑띠요. 그러니까 40대에 도전하신 그렇죠. 당신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태권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프랑스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마카오 네. 해가지고 뭐 아는 사람이 엄청 많게 된 거죠. 한결같이 제가 알고 있는 사범님들은 다 국제 심판들이 그 나라의 대표 심판 뭐라 그러죠? 감독님들이잖아요. 사범님들. 그리고 다 태권도 8단에 하나하나 물어보면 네.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그분들이 그 도전하는 정신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진짜 뭐든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의 취미와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 좀 궁금한데 한 분씩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조수아 씨? 저는 일단 여기서 멈추고 싶지는 않아요. 뭐 한식은 지금 한참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멈춰주고 싶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만들 거예요. 근데 또는 요즘에는 관심이 떡이 떡이요? 쌀떡, 찹쌀떡 되게 관심이 많아요. 한번 집에서 뭐 사람들은 쉽진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한식도 솔직히 쉽지는 않은 데 같은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떡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자, 서령혜 씨는요? 저는 이제 목표가 유도 4단, 태권도 4단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네. 사범 자격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 생활체육으로서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많은 태권도를 사랑하는 그 멤버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을 합니다. 생활체육으로서 중화권,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태권도, 유도, 폼롤러 운동을 알리고 싶고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뭐 선수 그런 거가 아니라 생활체육으로서 그분들과 국제 교류를 갖고 싶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 다 가족을 향한 사랑에서 취미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취미 생활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사랑을 전해주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도 두 분의 취미 생활 그리고 계획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농촌에서도 망고와 커피, 백향과 삼치와 같은 아열대 식물들의 재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갈수록 더워지는 기후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문화 인구의 증가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점차 무더워지는 날씨, 시원하고 영양가 있는 과일 많이 드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